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바로 디스패치에서 직접 현장 취재 사진으로 올라오고 동영상으로 올라온 오늘 안성일 씨의 출두 조사 모습입니다. 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모습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비판을 세우고 있는데,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이 안성일 씨의 모습입니다. 자, 이 안성일 씨는 아시다시피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3가지 항목으로 총 고소가 되어 출두 조사를 했는데, 이 사진 몇 장과 동영상으로 정말 많은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와 함께 들어서고 있는 안성일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야, 이거 글쎄요, 지금 대중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피프티 배후 지복, 안성일 경찰 출석, 뒷짐지고 침묵지켰다. 걸그룹 피프티 소속사의 전속계약 갈등과 관련하여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더기버스 안성일 씨가 경찰 조사에 응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데, 사진을 한번 좀 확대해서 볼게요. 제가 다른 말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재미로 이 안성일 씨와 정우준 대표님에 대한 사주팔자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좀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의 어떠한 그 심성이 얼굴에 다 드러난다라는 말을 좀 믿는 편인데, 저는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안성일 씨의 현장 출두 모습에 대한 언론인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분명히 본인이 가해자로서 출두를 했는데 말 한마디 없었고, 나아가서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억울할 수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 떳떳하다면 언론인들 앞에 서서 저는 떳떳하고 법적으로 다 증명해내겠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하겠죠. 하지만 이런 반고의 말도 없고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하여 뒷짐을 지고 지금 이런 얼굴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 기자분들이 그냥 그렇게 저렇게 편집한 모습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연출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안성일 씨가 지나가는 모습을 찍었을 뿐인데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진들을 보면 이 안성일 씨의 표정이 다 똑같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뭔가 좀 민망하고 두렵고 그렇다면 고개를 떨군 채 지나갔을 것이고, 당당하다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지나갔을 텐데, 고개는 숙인 채 눈은 치켜뜨고 지나가는 이 모습에 많은 대중들과 많은 언론인들은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좀 이 안성일 씨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회적 논란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으켰고 엄청나게 많은 템퍼링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데, 뒷짐지고 그것도 빠르게 경찰 출석한 것도 아니고 3개월이나 지나서 출석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이날 이 안성일 씨는요, 검은색 의상과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뒷짐을 진 채 빠른 걸음으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있었는데 이때 안성일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조사실로 그냥 빠르게 이동해 버렸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아직 잘잘못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표정에서 보여지는 이 안성일 씨의 모습,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더기버스 안성일 씨의 모습은 좀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많은 분들이 뭐 보신 것처럼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는 사실 이런 인상의 소유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들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또는 죄를 지을만 하면 뭔가 변하는 걸까요? 자,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
실질적인 이야기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더기버스 안성희 씨는 말 한마디 없이 빠르게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많은 언론인들의 추측과 판단,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날 안성희 씨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홍준 대표님 역시 경찰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드디어 경찰서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한 번 더 떠올려 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찰서나 검찰에 출두하는 정치인들, 유명인들, 연예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아닌지가 이미 판가름 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당당하다면 표정부터 그 느낌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과 더기버스 안성희 씨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누가 봐도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지금 누가 피의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좀 볼 수 있는 전홍준 대표님은 웃음까지 띄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이게 왜일까요?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심적으로 떳떳하면요 표정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면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누가 더 많은 피해를 받고 누가 더 심적 고생을 했겠습니까? 정작 그 당사자는 왼쪽에 있는 전홍준 대표님인데 이 피해자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안성희 씨는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홍준 대표님은 이렇게 안성희 씨가 출석한 이 현장에 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사진이 찍혔을까요? 이날 굉장히 안성희 씨가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서 많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 없이 정말 빠르게 모든 걸 무시한 채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이쯤 되면 거의 뭐 검찰 출두하는 정치인들 정도 수준의 관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은 다른 의미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고소 의견서 제출차 경찰서를 출석했는데 이게 특이하게도 안성희 씨와 공교롭게 날짜가 겹치게 되는 거예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재진들은 안성희 씨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전홍준 대표님까지 나왔구나 라면서 카메라 셔터를 막 누른 거죠. 왜 그럼 출석을 했느냐? 제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더기버스 백진실 이사까지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차 경찰서를 찾은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가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경찰 조사를 받는 날이었고 안성희 대표는 전홍준 대표보다 약 1시간 정도 일찍 경찰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2시쯤에 안성희 씨가 갔고 3시쯤에 전홍준 대표님이 여기에 도착을 한 거죠. 이에 전홍준 대표는 공교롭게 날짜가 겹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진실 이사 고소건에 대한 진술을 위해서 출석했다. 고소 의견서도 가지고 왔고요. 전홍준 대표님이 직접 등장을 하여 이 경찰서를 맞이했고 사실 백이사마저도 이제 굉장히 불안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위해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전홍준 대표님은요. 만면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은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이죠. 불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성희 씨의 표정과는 완전 상반되고 있다. 더불어서 그냥 지금 출석한 게 아니라 백진실 이사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니까 추가 증언을 위해서도 출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출석한 전홍준 대표님 옆에 담당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마 법무법인 광장이겠죠? 이 누리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홍준 대표님의 변호를 맡으니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라는 우스갯소리와 함께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가 100%다. 왜냐? 이기는 변호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
이 안성희 씨와 함께 출두하고 있는 이 변호사의 표정을 모자이크로 해놓았지만, 참, 글쎄요. 이 상대방 양쪽 진영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 굉장히 좀 상반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땐 어떠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더기버스 안성희 씨의 옛날 표정과 거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홍준 대표님의 표정. 자, 이들의 표정만 봐도 좀 약간 이번 재판 열리게 되면 그 결과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정의는 항상 끝에 가서 승리한다라는 당연한 구조가 이번 안성희 씨와 전홍준 대표님의 소송전에서도 저는 숨김없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참 느껴지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이제는 각각 고소를 위해서 나란히 경찰서에서 포착된 두 사람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전홍준 대표님도 안성희 씨도 이제 소송 결과를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 엄청난 불꽃 접점이 터질 가능성이 지금 어떻죠?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사실상 이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희 씨 사이에 3명의 사람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3명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남아있는 예전엔 산프팀, 지금은 뭐 정기버스라고도 하고, 저는 뭐 삼푼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지만 남아있는 멤버 3명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멤버 3명이 지금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희 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삼푼이 멤버들 역시 어떻습니까? 이 삼푼이 멤버들 역시 아직 남아있는 소송전이 있죠? 자, 그 소송전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가처분 항고. 아시다시피 이 삼푼이 멤버들은요, 여전히 항고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항고 결과가 드디어 쏟아졌습니다. 보실까요? PFT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됐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의 구현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가처분도 기각됐고 법원은 또 어트랙트에 손을 들어주었다. PFT 가처분 항고도 기각됐다라는 단독 기사가 또 따끈따끈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법원이 항고에서도 어트랙트에 손을 들어주었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25-2부에서 이날 PFT 멤버들이 세나, 시오, 아란이 낸 항고를 전부 기각 처리했다. 자, PFT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그냥 삼푼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8월 28일 날 이미 기각을 한번 했죠. 하지만 멤버들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냈고 이 중 멤버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남아있는 삼푼이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이어 이번 항고마저도 어트랙트에 손을 들어주며 또 기각됐습니다. 결국 이들이 주장했던 황당한 6차 입장문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항고 기각될 확률이 너무 높다. 이 법원에서 이미 한 번 정의해 놓은 거를 다시 뒤집어서 재판에 다시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전홍준 대표님은 어트랙트 측은 남아있는 삼푼이 멤버들에 대해 계약 위반 행위, 시정 없고 반성 없는 것에 대한 조치로서 계약을 해지했고 후속 대응까지 논의 중이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손배까지 지금 많은 누리꾼들은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또 기각됐어요. 근데 자, 보세요. 생각해보면, 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멤버들이 애시당초 6차 입장문까지 냈었던 그 내용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먼저 기각 처리가 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항고 이유서에도 들어가 있었다면
이건 뭐 99%또 기각 처리된다라고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았나 봅니다. 그때 썼던 내용을 그대로 멤버들은 제출을 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증거 하나 없이 본인들의 6차 입장문처럼 그냥 감정에 호소한 내용으로 항고 이유서를 냈다라고 하니 이거 기억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키나라는 멤버가 굉장히 이 중에서는 그래도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항고가 기각될 거라는 걸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됐고 그 돌아오기 위해 멤버들 남은 3명에게도 우리 그냥 돌아가자 라고 했는데 이 3명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항고까지 기각됐습니다. 자, 이 멤버들 그러면 항고가 기각될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알고 보니 그 항고 이유서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나왔습니다. 보세요. PFT 전속 계약 정지 알고 보니까 제가 항고 이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항고 이유서에 들어갈 내용이 없어서 그냥 기존에 가처분에 기각됐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출하면서 항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출 없이 그냥 항고만 한 거죠. 그러면 재판부는 항고 이유서가 없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 이거 심리를 열겠습니까? 알고 보니 항고 이유서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자, 보니까 PFT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항고를 했지만 항고 이유서를 내지 않아 기각됐다.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멤버들이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역 자체가 사건 검색에서 사건 번호로 봤을 때 보여지지 않는다. 근데 뭐 누군가는 항고 이유서가 제출된 것과 다를 바 없다. 됐을 거다. 하지만 모두 다 추측이었을 뿐 항고 이유서조차 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요. 항고를 낸 PFT 측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딱 여기 있네요. 항고 이유서를 안 냈으니 재판부에서는 원래 기각 처리가 됐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거 뭐 굳이 바꿔야 돼? 특별한 다른 이유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또 기각. 100% 기각 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항고 이유서도 내지 않을 거면서 왜 이 멤버들은 도대체 항고를 했을까요? 지금 보면 이 멤버들에 대해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PFT 3명 복귀 조건으로 전홍준 대표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가 뭐 앞선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게 설마 했는데 자, 많은 시청자분들도 설마 했었던 얘기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멤버들은요, 오로지 그냥 감정에만 호소를 해 왔었구나.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6차 입장문도 왜 저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봐 돌이켜보니, 이 멤버들은 증거도 없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라는 걸 이미 키다라는 멤버가 돌아오기 이전부터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일각에서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가스라이팅이 완벽히 된 건지 아니면 나아가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사죄하기에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끝끝내 복귀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보지 않게 해달라. 진짜 왜 이런 모습을 보고 한간에서는 이게 바로 MZ세대 중에 최악의 사례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즘 MZ세대 문제점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뭐 많은 코미디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풍자가 되고 있는데 모든 MZ세대들이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그 세대 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책임감 없고 자신의 논리성 없는 주장을 우겨대며 그냥 감정으로만 호소하는 그 전형적인 모습의 집약체가 이 삼푼이 멤버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누리꾼들도 초창기에는 이 PFT 멤버들이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소송을 했고 저렇게까지 항고를 했고
저렇게까지 끝까지 소송전을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를 보세요. 이 멤버들은 항고 이유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항고를 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저 시간 벌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오늘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사태가 급진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배기사에 대한 추가 증거 자료들, 그리고 참고인 조사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배기사와 안성희 씨와 관련된 관계자들, 더 크게 본다면 산푼이들까지 모두 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초 연초까지 생각했었던 결과가 제가 볼 때 연말 이전에 빠르게 결과가 쏟아질 것으로 유추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보실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있나요? 이 사태에 참 갈수록 전입가경인 것 같습니다. 멤버의 생일 축하마저도 공식 계정에서 해줬었던 전홍준 대표님입니다. 이게 불과 10월 11일 날 올라온 아람 멤버를 축하하는 게시물이에요. 진짜 이 산푼이들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자신들을 정말 얼마나 격하게 아꼈는지를 이제는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멤버들 그런 티를 내겠습니까? 더불어서 한간에서는요, 이 산푼이 멤버들이 결국에는 소송전에 대한 어마무시한 두려움 때문에 백기토항하고 울면서 이제와 잘못을 빌고 복귀하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출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남아있는 산푼이 멤버들 돌아온다면 이거 전홍준 대표님이 받아줘야 할까요? 존속계약 해지까지 내용 증명을 통해 통보를 했을 텐데 과연 이 멤버들과 소송전 멈춰야 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건 아마 많은 대중분들은 응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키나라는 멤버의 결정적인 증언이 큰 공헌을 한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산푼이 멤버들을 받아줄 회사가 존재한다. 그건 바로 더기버스의 베스트에서 아마 멤버들을 데려갈 것이다. 왜냐? 자, 이 더기버스의 멤버들 뿐만이 아니라요. 이 팀 멤버에 함께 표시되고 있는 이 외국인들 쭉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로버트 뭐 쭉 있는데 자, 이 우측에 나열되어 있는 이 외국인 멤버들 같은 경우는요. 미국 음반계에서 꽤나 이름을 날리고 영향력이 있는 관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산푼이 멤버들이 이웃때다 싶어서 그러면은 해외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간에선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외국을 가면 뭐하냐? 이미 해외에서도 피프티 영문 이름, 큐피드에 대한 이름 다 전홍준 대표님이 이미 상표권 출원을 해놓은 상태이기에 이 산푼이 멤버들이 아무리 이 베스트 코리아의 모처인 베스트 쪽에 영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영향력 있는 외국 관계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 활동 한다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한간에는요, 출국 금지령을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외국으로 산푼이 멤버들이 가지 않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이 산푼이 멤버들이 해외로 출국을 해서 본인들의 개별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리 전홍준 대표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이 멤버들이 그냥 돈을 안 갚고 배째라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일각에서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저런 해외에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나간다면 이거 완전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더기버스 안성희 씨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내부 고발하고 자멸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 뭐 소송은 할 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자신들이 비빌 수 있는 해외로 나가 활동을 하며 자유롭게 계약 해지의 몸으로 무언가를 끌어나갈 것이냐 의견이 나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24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피프티 용역업체 대표 24일 경찰 조사 맞습니다. 바로 안성희 씨가 조사를 받는 당일입니다.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조사가 아마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뭐 3, 4시간 이상도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당일날 브리핑이 될지 관련 내용을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안성희 씨에 대한 조사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서 명확한 증거가 추가 확보되었다라는 경찰서의 입장처럼 이 안성희 씨의 혐의가 확고해진다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건 뭐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삼펀이들을 옹호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요 이 사태에서 게시판이 아주 그냥 제대로 뒤집어졌습니다. 후속편을 너희들이 만들기도 전에 상황은 끝나버렸다. 아티스트가 회사를 선택할 권리, 그것이 알고 싶다가 승리한 거냐? 6차 입장문까지 내면 그렇게 뭐라고 하던 삼푼이들 목줄을 풀어주다니 그 알이 이렇게 비겁한 프로그램이었나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PFT 방송으로 사람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너희들 왜 약속 안 지키냐?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찬다. 전속 계약도 풀렸다. 소속사를 선택할 권리 행사해야 되는 거냐? 계속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씨의 마지막 멘트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PFT 방송 이 정도면 거의 막장으로 방송한 거 아니냐? 자, 이런 지금 비판 글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의 게시판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날개를 꺾었는지 제작자들 징계해라. 근데 위험해졌죠. 편파방송 보도뿐만이 아니라 이 방통위에서도 사실 이렇게 명확한 템퍼링 증거가 나와 있는 시점에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예전 방송편을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제작한 관계자들 모두 중징계에 처해야 한다. 이런 비판 쏟아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더 충격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자, 이진호 유튜버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갈 건데 그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왜 자꾸 이진호 유튜버를 언급하냐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진호 유튜버가 취재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도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많은 유튜브들을 보면 자신들이 취재한 거 마냥 그냥 이거 갖다 쓰는데 그래도 이 이진호 유튜버라는 채널은 직접 취재하고 자료를 받아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공개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여기에서 자료를 가져온 출처를 밝힌다라는 것 뿐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출처를 안 밝히는 게 더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이진호 유튜버의 자료는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민사소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압류인데 어트랙트는 가압류 걸 수 있는 금액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를 건다 한들 현실적으로 이것을 소송당한 당사자가 나 돈 없다 라고 배째면 받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 자료가 2가지나 더 있다라고 해요. 현 단계에서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에 대한 공개에 대해 논의를 했다라고 해요. 멤버들과는 악연이 됐지만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6차 입장문을 내어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명예훼손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연을 맺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멤버들과 똑같이 정말 강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하겠느냐. 그래서 결국 언론의 공개 없이 법정에만 이 핵심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가지 중에 하나는 모르지만 이진호 유튜버가 알고 있는 충격적인 자료는요. 화상회의 자료라고 합니다. 와, 화상회의 자료라고 해요. 이게 결정탑니다.
그런데도 이 결정적인 자료를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어른으로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그냥 법원에만 제출을 했단 얘기예요. 왜 법원에만 제출했겠습니까? 이 화상회의 자료가 뭘 뜻하겠습니까? 아마 템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회의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잡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되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겠습니까? 그것을 고려하여 아마 전홍춘 대표님이 이것은 보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프니 멤버들,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비슷하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